자, 오늘 제가 사실은 원래 이런 강의를 온라인에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일단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제가 많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러 이제 수강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또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셨고, 또 아무 개념도 없이 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기가 좀 매우 어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 같은 거를 배울 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우지 못했었거든요.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어떤 세미나를 가서 또 좋은 강의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 잘 이해하면서 그 교육이 내게 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는 가운데서는 어떤 그런 교육을 가도 또 테크닉적인 어떤 걸 배워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편당 10분 정도, 왜냐하면 사람의 집중력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좀 짤막하게, 여러분들도 고객들을 케어하고 또 운동 가르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하루 정도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걸 또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능력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또 이런 강의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강의를 보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또 댓글과 이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신다면 이 강의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동학에 대한 키네지올로지, 이 운동학에 대한 강의를 오늘 첫 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키네지올로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키네시스라는 것은 움직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올로지라는 것은, 이것은 약간 이제 공부, 학문적인 그런 개념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움직임에 대한 어떤 기준적인 그런 학문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의 어떤 정의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한다면, 근육뼈대개 장애를 평가하고 또 진단하면서 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운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운동의 참여율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높다고 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 참여율이 높게 되면서도 이제 강사 수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기능적인 부정, 그러니까 목이 안 아픈 사람들이 없고 체형이 틀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그냥 레크레이션적인 운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무브먼트적인,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알고 확실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에 따라 개개인적인 운동 처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에 대한 어떤 운동학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키네지올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반드시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운동 형상학하고 키네매틱스라고 나오죠. 자, 운동을 만들어내는 힘이나 토크를 고려하지 않고 바디의 운동만을 묘사하는 역학의 한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을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무용수가 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그 모양이 그냥 어떠한가, 그 자체만을 본다는 것이 키네매틱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키네매틱스라는 것이 그런 것을 뜻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 무용수의 움직임이 몇 도, 어떠한 토크와 힘의 발생으로 인해서 몇 도 움직여졌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뜻할까요? 이것은 이런 초점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분석한다는 것은 운동 역학적인 분야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 역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지금 우리는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첫 시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준점으로 용어, 어떤 용어들이 이것을 뭘 나타내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했을 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자, 이제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병진 운동,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강체의 모든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선형의 운동이다. 아,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운동만을 했었기 때문에 또 체육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해할지 간단하게 좀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운동에 대한 개념을 보면 우리가 일단은 이 지금 사진 첫 슬라이드에 사진을 준비했죠. 이것은 사진을 우리가 체형을 평가할 때 찍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어깨에 이 뼈가 몇 미터, 몇 센치 정도 이동했냐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병진 운동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병진 운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몇 미터, 몇 센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돌림 운동이라는 것은 로테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면 강체가 어떤 중심점에 대해 원을 그리는 운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팔을 수영이라는 이 사진을 준비했죠. 사람이 이제 수영을 하면서 팔을 휘젓는 그런 돌림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돌림 운동이다. 이제 로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병진 운동은 몇 미터, 몇 센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돌림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도 단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돌림축에 대해서 이제 보면 신체나 신체 각 분절의 운동을 위한 중심축, 일반적으로 볼록한 관절면을 통과한다라고 써 있는데, 자, 요거는 쉽게 또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 돌림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흔히 팽이 같은 경우가 이 돌림이 회전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전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의 가장 그 중심축이 뾰족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하는 것은 돌림 운동인 것이고 그 안에 가장 중심적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뾰족한 부분은 돌림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전거 기아에 봐도 자전거 기아가 움직이는 어떤 회전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돌림축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이해하자면 이 팔을 통해서 이 팔을 엘보 플렉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몇 도 움직였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돌림 운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팔꿈치의 가장 중심점으로 진행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돌림축이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체 다리에서도 그렇고 어깨에서도 그렇고 이 회전을 하는 부분에서는 중심축이 반드시 또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과 이제 돌림 운동 이런 걸 이해했고 이 병진 운동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하자면 직선 병진 운동과 곡선 병진 운동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걷는 주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냥 걷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러한 이 머리가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뭐 쉽게 그런 것까지 인지하지 않지만 우리는 운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걸었을 때는 5c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몇 cm 이렇게 이동했다. 이건 뭘 뜻한다는 거죠? 바로 직선 변진 운동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곡선 변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주기를 걸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곡선적인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곡선 변진 운동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게 된다면 자, 능동적 움직임과 수동적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액티브 무브먼트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근수층을 통해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수동 움직임이라는 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 수동적 움직임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인체를 검사함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움직임을 또 검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패시브적인 입장으로 남이 움직여줬을 때 움직임을 또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의 각도와 그런 어떤 움직임의 그 길이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다, 패시브 무브먼트다, 액티브 무브먼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로 용어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용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잘 못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도 다 이런 용어, 병진운동, 뭐 곡선운동, 직선병진운동, 그리고 뭐 능동적인 움직임, 수동적인 움직임 이런 통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강의는 아주 지루할 수밖에 없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세미나도 과거에 많이 다녀보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런 어떤 지식이 없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아무런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 세미나를 참여했을 당시에는 그럴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10이라면 최대가 10이라고 한다면 3밖에 못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강의를 갔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10, 8에서 12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중요한 이런 용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가 달달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의 핵심적인 거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지극히 기초적인 것이 재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인체의 이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론탈 플레인, 사지탈 플레인, 호리젠탈 플레인. 자, 그래서 인체를 이렇게 이제 앞뒷면으로 나누고 또 양옆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몸통과 다리 이쪽 부분을 나누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부분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 했더니 인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 이제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사진이나 어떤 움직임을 보지 않고서도 이렇게 시상면에서의 팔이 벌림이 몇 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체를 이제 3차원 각도에서 나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인체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심척에 대한 그런 축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축이 있어가지고 인체가 외회전 또 내회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돌림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상면, 인체를 나눈 어떤 그런 시상면, 또 이마면, 이 수평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움직임이 또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시상면상에서의 운동들은 보통 이렇게 달리기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거의 순전히 거의 이 동작들은 시상면상에서의 움직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팔을 굽혔다가 팔을 폈다가 그리고 다리를 굽혔다가 다리를 폈다가 네, 직선적인 측면으로 달리는 동작이거든요. 물론 이 각도에서 팔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내외전을 했다. 뭐 이마면상에서 살짝 해석해 보면 살짝 내외전을 했다. 이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뻗을 때 이마면상에서 대퇴골이 좀 내외전이 되었다. 외회전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디테일하게 이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시상면상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해석한다면 달리기적인 측면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마면상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팔 벌려 뛰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이 축에 그 면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손바닥을 벌린 이 자세, 이게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해서 인체의 기준이 되는 중심이 어떤 시작이 어떤 시작이다, 그런 기준이 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팔 벌려 뛰기라는 동작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이마면상에서의 움직여지는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면상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수평면이라는 건데, 제가 준비한 사진은 이 피겨 선수가 점프를 뛰면서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말 그대로 인체를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눈 상태에서 회전으로 움직여진 거죠.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 자, 중심점이 이런 아나토미컬 모습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움직여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바로 수평면상에서의 회전 움직임이 인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갔을 때 팔에서 수평면상에서의 움직임이 로테이션, 레터럴 로테이션, 메디알 로테이션, 이런 개념을 통해서도 확실히 다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마면상에서의 움직임, 팔을 벌림과 어덕션, 에비덕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리도 어덕션, 에비덕션,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시상면상에서 움직임, 팔을 굽힘과 펴, 다리를 굽힘과 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체를 검사를 함에 있어서도 체형이 몇 도, 이마면상에서 시상면상에서 어떻게 틀어졌는가, 어떤 굽힘이 일어났는가,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근육이 쓰였겠구나, 어떤 근육이 안 쓰였구나, 어떤 근육이 길구나, 어떤 근육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인지를 해주면서 하나씩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또 외워주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능력들이 더욱더 많이 향상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로 준비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게 시선 처리를 좀 어디다 해야 될지도 좀 모르겠고, 항상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모션을 통해서 항상 표현을 하다가 뭔가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좀 준비하는데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더 또 양질의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추럴 무브먼트 레이였습니다.